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사생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사생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기 전에 여러분 혹시 비밀을 가지고 있나요? 정말 큰 비밀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모두 다 작은 비밀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친구에게만 알고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비밀을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마 기분이 매우 나쁠 것 같아요. 너만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비밀을 알고 있으면 뭔가 부끄러울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생활은 비밀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생활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번 자시를 준비했어요. 호연아, 혜인아, 사생활이 뭐 같아요? 잘 모르겠나요? 사생활이라는 건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들을 말해요. 양니은, 김니은, 사사로운 일상생활이 뭐예요? 사사로운 일상생활이라는 건 아주 작은 우리의 하루 일과 등을 얘기해요. 우리의 하루 일과는 작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내가 하루에 무엇을 했는지를 누군가가 다 알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아마 되게 불편하겠죠? 내가 누군가랑 커피를 마시고 있고, 미연이 같은 경우에는 원준이랑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분이 썩 좋지 않겠죠? 그런데 이건 자기 자신만 그렇진 않고, 남들도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당했을 때 똑같이 불편한 기분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생활을 지켜야 하는 이유랑 일상생활에서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 생각 주제를 하나 줄 건데요. 사생활은 왜 지켜야 할까요? 또는 사생활을 꼭 지켜야 한다고 보장한 법이 있을까요? 이 주제는 선생님이 수업이 끝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줄게요. 수업을 하는 와중에 사생활을 왜 꼭 지켜야 하는지,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고 만든 법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먼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림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정민아,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휴대전화, 일기장 잘 보관하기. 보통 여러분들은 휴대전화나 일기장에 자기만의 이야기를 적어 놓곤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꼭 남한테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혔어요. 또는 학교 일과 중에 일어난 일인데 선생님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신만 알고 싶은 내용. 예를 들어 오늘은 길가에 꽃이 너무 예뻤어. 이런 내용을 적었을 땐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휴대전화나 일기장을 막 함부로 아무데나 두고 다녀요. 누군가 볼 수 있긴 했어요. 그러면 사생활 보호가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휴대전화나 일기장은 자신만 알고 있는 곳에 잘 보관해야 한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몸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아요. 나의 몸도 사생활이에요. 나만 알 수 있는 점이나 나만 알 수 있는 흉터 등 그런 건 아무에게나 함부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은 자기만 볼 수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에게 자기 몸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은영아 이거 읽어볼까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소중히 다루기. 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는 남들이 알면 어떻게 되죠? 주민등록번호는 그걸 기억했다가 사이트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통장을 개설하는 등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소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 우리 집 앞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주민번호나 주소 등을 누가 물어본다면 왜 물어보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본 다음에 혹시 종이에 이걸 적었다면 그 종이를 없애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소중히 하는 거예요. 우리 반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이런 말 자주 하죠. 너 되게 별로야.
너 못됐어. 이런 말 자주 하죠. 이런 말은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생각이나 감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만큼 남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친구한테 팔에 흉터가 있는데 이 흉터 너무 별로야. 못생겼어.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몸이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들었을 때 상처받는 말은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사생활을 다음과 같이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첫 번째, 휴대전화나 일기장을 자신만 아는 곳에 잘 보관해요. 두 번째, 나의 몸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아요. 세 번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소중히 다루기. 그리고 네 번째,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소중히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봤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이건 조금 더 여러분한테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39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더 나와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차례차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소연이. 허락 없이 친구들의 사진을 찍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선생님의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거나 보관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얼굴은 자신이 소유한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은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찍을 수 없고요. 찍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인터넷에 올리면 안 돼요. 그럴 땐 친구들에게 사진을 올려도 되는지 꼭 물어봐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효정이가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의 공간에 들어갈 때는 꼭 노크를 합니다. 자, 방은 자기만의 공간이죠. 여러분들이 방에 있는데 선생님이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은 당황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반은 앞반, 뒷반이 연결돼 있죠.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죠? 노크를 하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3학년 언니들과 수업을 하고 있는데 2학년 언니들이 앞에서 수업을 하다가 문을 막 열고 들어오면 선생님은 당황하겠죠. 자, 그것처럼 우린 다른 사람들의 공간에 들어갈 때 꼭 노크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몸은 누구 거랬어요? 맞아요, 내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 몸에 손을 대게 해서는 안 돼요. 내 몸은 내 거고 정말 소중하거든요. 자, 이 내용은 소연이랑 호연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친구들이 옆에 가까이 왔어요. 친구들이 자기 손을 만지기 시작해요. 불편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나 조금 불편해. 조금만 떨어져 줄래? 라고 얘기하면 돼요. 친구가 내 손을 잡고 있어요. 내 어깨에 어깨동무를 했어요. 그러면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 떨어져 줄래? 라고 예쁘게 말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우리 미연이, 원준이 한번 읽어볼까? 친구의 비밀을 허락 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의 비밀을 그냥 막 얘기하곤 하죠. 친구가 자기한테만 얘기했는데 다른 친구가 그 얘기를 알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다 그랬죠? 선생님은 불쾌할 것 같아요. 너한테만 한 얘기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고 싶지 않았던 얘긴데 누군가 알고 있어요. 이러면 비밀이 되지 않아요. 이 4가지 그림을 살펴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같아요. 혜인아, 처음부터 다시 한번 1번부터 읽어주겠어요? 1. 허락 없이 친구들의 사진을 찍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공간에 들어갈 때는 꼭 노크를 해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않아요. 네 번째, 친구의 비밀을 허락 없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이거 말고도 혹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각자 숙제로 내줄게요. 이 밖에도 여러분이 하루 일과 중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남겨둔 내용. 우리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고 했었죠. 여러분, 사생활을 왜 꼭 보호해야 할까요? 선생님의 생각은 사생활을 꼭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에요. 남들한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고 나만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선생님이 물어봤었죠.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법이 있어요. 먼저 세계 인권선언이란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만의 일을 남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에서는 자기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함부로 남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처럼 사생활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를 법에서도 제정해서 지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사생활이 뭔지 살짝 알았나요? 그리고 사생활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나요? 자, 그러면 다음 부록 학습지를 열어서 여러분이 존중받고 싶은 사생활의 모습을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6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사생활을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맞다면 동그라미, 아니라면 X 표시를 해보면 돼요. 쉬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부록을 열어서 학습지를 완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